출입구에서 가장 먼 공간은 이쪽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이 공간이 이제 업무 공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되고 샘플실 계획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제 대략적인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볼 텐데요. 아까 이쪽에 어떤 대기실 공간을 계획을 했는데, 대기실 공간을 계획을 세울 때는 이제 이 평수보다 좀 큰 평수, 사무실에 어떤 공간에 여유가 있을 때는 대기실을 어떤 독립된 룸으로 계획을 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공간은 지금 35평의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대기실을 룸으로 계획을 세워주기보다는 어떤 이런 낮은 파티션이라든지 그 외에 어떤 이미지 월 등을 통해서 공간을 구분해 준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느낌만 줄 수 있게끔 계획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대략적인 선을 그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 공간의 어떤 정확한 치수를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저희가 캐드 도면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겠지만, 이쪽에 어떤 이런 앉을 수 있는 이제 원탁 의자 정도를 배치를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출입구에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조금 이제 셋백이 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외부 인사가 출입구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업무를 보는 사람이 바로 눈을 마주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구에서 들어왔을 때 이 업무를 보는 사람은 어떤 뒷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앞모습을 보는 게 좋고, 또 그래야지 업무를 보는데 그나마 지장을 좀 덜 받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출입구 쪽을 향해서 좌석을 배치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쪽에 어떤 좌석을 배치를 한다면은 지금 초반에 이제 어떤 이런 식의 배치를 통해서 사람들 이제 출입구 쪽을 보고, 또 이쪽에 앉아있는, 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대략적인 어떤 인폼의 기능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이 팀에서 가장 이제 말단 직원이 이제 출입구 쪽에 배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이쪽에 어떤 팀장의 공간을 계획을 잡았는데요. 팀장 공간은 보통 이제 중역 간부는 아니지만 중간 간부쯤 되는 공간은 최소한 이제 그 책상과 앉을 수 있는 의자와 보조 의자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팀원들이 어떤 개인적인 면담이라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쪽에서 행해질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파일함이라든지 책꽂이, 그러한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팀장으로서의 어떤 공간을 확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샘플실은 이 정도로 배치가 될 거고요. 이 샘플실이라는 거는 이쪽에서 요구하는 어떤 수납 공간의 크기와 양, 그 다음에 이제 샘플을 보여주기 위한 장소 정도를 확보를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돌출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샘플실 같은 경우는 팀장 룸보다는 조금 스케일을 좀 크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고객을 상대로 얘기를 하는 데고, 또 샘플을 좀 많이 비치해 두는 게 보여주기 위해서 좋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면을 좀 크게 이제 계획을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화장실 부분과 업무 공간, 그 다음에 이제 탕비실 부분을 나누는 건데, 여기에 이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벽체를 세우셔서 화장실 공간과 구분을 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장실이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실내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안 좋은 냄새라든지 그런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업무를 하는 사람이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무슨 낮은 파티션보다는 천정까지 올라가는 벽체를 통해서 확실하게 공간을 구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구분해 주고, 지금 현재 이 벽체를 따라서 제가 이제 벽체를 그린 거는 여기서 애매하게 뭐 벽체가 최소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만 해서 뭐 이 정도로 벽체를 나눈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제 레이아웃 자체가 이제 좀 그 사무 책상이라든지 그런 거 배치가 좀 더 규칙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애매해지고, 배치 계획이,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는 입구 쪽도 좀 좁기 때문에 이쪽은 좀 충분히 계획을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 공간을 제외하고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남은 공간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는데요. 이 공간에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일단 이쪽에서 그 출입구를 바라볼 수 있는 좌석을 배치를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일단 같은 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책상을 배치를 해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뒤에서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디자인 같은 경우는 또 몰두를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는 것이 안 좋아서 직접 마주 보면서 개인 작업을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등 뒤에 사람을 두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이 공간이 가능하다면은 이제 얇은 파티션을 통해서 등 뒤에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안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의실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파티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작업하는 것들이 방해받지 않게끔 계획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인 계획도면은 CAD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정확한 치수를 통한 정확한 업무 공간의 레이아웃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인테리어의 공간 배치 등을 드로잉 작업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클릭 리플레이를 통해 다시 한번 볼까요?